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2020년 경자년을 맞아 각 시군별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봉화군의 2020년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엄태항 봉화군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농업이 곧 희망이다라는 말씀 자주 하시는데요. 그만큼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한 고민이 2020년 군정에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경북도 최초로 농업 경영 안정 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 개발도상국 지위 철회와 저출산 과량화로 지금 농촌은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업 인구는 전체 인구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농업은 우리 군의 주요 소득원인데요. 네. 지난해 우리 군은 군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경영 안정자금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에는 국민들이 호응을 힘입어서 40%가 더 오른 7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업 경영 안정자금은 농가 안정은 물론 지역 상인과 농가 모두가 상생하는 지역 경기 선순환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0년 봉화군의 농업 분야를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스마트와 친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농정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리 봉화군 경제의 근간은 농업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점은 근년 우리 군 예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올해 농업 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27억 원이 증가한 1,02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많습니다. 네. 또한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 100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서 축산, 원예, 가스 분야에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인구 감소에 따른 미래 스마트 생산 기반 구축에 나섭니다. 네. 아울러서 친환경 농가를 250호 이상 지속 육성하여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고 농업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봉화하면 귀농 귀촌에 힘쓰는 지자체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는 특히 도시민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 봉화군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유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우리 군으로 귀농한 가구는 2,600여 가구에 4,060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약 10%나 차지할 정도로 우리 군은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적인 귀농귀촌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귀농귀촌인 유입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시책으로 테마 전원주택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테마를 주제로 관내 5개소에 30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지속적으로 늘어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귀농귀촌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과 연계한 버섯 배지센터와 재배단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도시인들의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 인구 증가와는 물론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돼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봉화 발전의 기회로 만들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전반적인 지역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에서 지난해 불금 축제라는 돌파구를 찾으셨습니다. 2020년에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시죠? 네, 지난해 우리 군은 전국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지역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시장의 불금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불금 축제는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매주 금요일 밤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총 21회를 운영하였는데요. 인근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다녀가고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불금 축제가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려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네. 원래는 불금축제에 대한 상인들이 역할을 증대시키고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체, 경관 조명 추가 설치로 지난해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여 불금축제가 지역 경제에 새바람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한 점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지역 화폐 발행 계획이 좀 어떻습니까? 네, 우리 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해 7월 봉화 최초의 지역 화폐인 봉화 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총 51억 원을 발행해서 50억 원을 완판했는데요. 네. 이는 관내 전체 업소의 91%인 766개의 가맹점과 국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금년에는 전년도보다 30억 원 증가된 80억 원으로 대폭 늘려서 네. 1만 원권과 5만 원권 두 종의 상품권으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이 다가오는데요. 올 들어 첫 봉화 사랑 상품권을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7일간 10% 특별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오니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당시에도 많은 화제가 됐었던 봉화 퍼스트, 이것이 무엇이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봉화 퍼스트는 지역 내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아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켜 소득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즉 봉화에서 생산된 것은 최대한 봉화에서 소비하여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려보자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면 지역 주민이 관내 업체를 이용하면 업체는 다시 지역 식당을 이용하고 지역 식당은 지역 농산물을 팔아주는 등 지역 소비를 증대를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고, 군에서는 지역 소비 증대를 위해서 다방면의 지원을 펼쳐서 전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봉화에서 번 돈은 봉화에서 쓰기, 인력 채용 시 지역면 우선 고용하기, 각종 행사 모임은 봉화에서 하기, 각종 장비 봉화 업체 이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네. 불금축제, 또 봉화 사랑 상품권 발행도 봉화 퍼스트의 일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와 더불어 취업 기반 확충에도 고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이를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고용과 소득, 소비와 성장이 순환되려면 지속적인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구는 지난해 제2농공단지 내에 200억 원 규모의 섬유 제조 공장 투자 유치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45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예, 마을 기업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해 관내 기업의 성장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과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 매니저 운영 사업, 청년 창업 지원 등 청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소비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넘치는 봉화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경제 중심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봉화군이 준비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도 덧붙여서 이야기해 주시죠. 예, 우리 구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해주는 제도로서 업체당 최대 1천만 원,
2년간 최대 5%의 이자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중소기업 운정자금 2차 보전 지원 사업은 지난해 26개소 65억 원의 융자 지원을 했으며 올해도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서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네. 봉화구는 에너지 전환 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전반적인 에너지 산업 육성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무엇보다 협동조합형 녹색 에너지 사업에 대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심각한 기후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주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통해서 봉화군을 에너지 전환 도시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분양형, 협동조합형, 영농복합형, 계획입치형의 4개 모델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풍력, 수소, 연료전지 등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중 협동조합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다수의 지역 주민들이 자본을 모으고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발전 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자본이 없는 서민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과 사업 대상지 조사를 완료했고 올해 협동조합을 설립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봉화를 산림 휴양의 도시, 네. 또 관광 도시로 칭하는데요. 네. 봉화만의 색깔을 가진 지역 문화관광 도약의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제관광재단도 설립이 된다고요. 네, 올해는 봉화군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 사업인 내성천 경관타워 건립과 청량산 명성 둘레길 조성 등 굵직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특히 지난 8일에는 봉화축제관광재단 창립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지역축제와 관광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네. 2월 중 정식 출범을 하게 되면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봉화가 전국 최고의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역점 사업으로 내성천 경관타워 조성 등 봉화 랜드마크가 될 사업들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프랑스의 에펠탑이라든지 서울의 남선타워처럼 네. 국내의 외의 각 지역에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인상적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에는 봉화하면 딱 떠오르는 랜드마크 시설들이 없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봉합을 가른 지르는 내성천에 높이 66m의 내성천 경관타워를 건설해서 봉화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네. 인도교는 신규 시장을 연결해서 분리된 상권을 연결하고 정자와 휴게 벤치를 설치해서 주민과 관광객이 휴식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이 모양의 타워는 봉합 전체를 조성할 수 있는 높이 66m의 전망대와 카페로 조성해서 봉화의 자긍심을 높이는 타워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외에도 한배 교류 사업으로 베트남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시라고요. 네, 우리 군에는 베트남 리 왕조의 왕자로 고려 때 기화해서 화산이시 시조가 된 이용상의 직계 후손이 봉성면 장평리 일대에 700여 년 이상을 살고 있습니다.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보존되어 있는 베트남 리 왕조 유적인 충효당을 중심으로 총 사업비 42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24년까지 베트남 역사공원,
베트남 마을, 한배 기념로 등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보상협의와 2021년 국도비 확보 준비 중에 있으며 베트남 뜨선시와는 올해 자매기른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박항서 매직으로 한류 역풍이 확산되는 가운데 베트남 VTV와 하노이 TV 등 베트남 현지 방송들도 리 왕조 유적을 취재 방영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잘 살려서 베트남 타운 조성 사업에 최선을 다하여 한국 베트남 교류 사업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슈가 됐던 게 문화재수리 재료센터 설립에 국비 확보를 했다는 점이겠죠. 네. 어떤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군에서 제안해서 중앙의 시청으로까지 채택된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는 문화재청이 추진하여 지난해 국비 2억 원으로 건축 설계 공모를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국비 18억 원으로 기본 실시 설계와 토지 보상을 일부 진행하게 됩니다. 2023년까지 총 339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는 법전면 풍정리 일원에 목재 건조, 가공시설, 부재 보관소 등의 시설을 갖추게 되며 문화재용 목재의 안정적인 공급과 문화재 가치 제고를 통해 우리 봉화군은 대한민국 대표 목재문화 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네. 또한 문화재 수리 재료센터와 주변의 국립백두대간 수목원, 목재문화 체험장, 정자문화를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광 분야에 있어서 산림 자원 활용도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건립은 어떻게 되는지 전반적인 계획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군은 산림이 83%를 차지하고 있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이자 한반도 생태계 중심인 백두대간이 평푸처럼 감싸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곳입니다. 지난 2014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6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국립청소년 산림센터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국립청소년산림센터는 춘향면 서백리 약 1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산림체험관, 실내 어드벤처 시설, 청소년 가족생활관 등의 시설을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미래의 성장 동력인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2020년 경자년을 맞아 봉화 군민들과 시청자께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 한 말씀 해주시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하얀 지혜를 맞아서 모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민선 7기 반환점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를 맞아 우리 군은 바람을 타고 물길을 헤쳐 나아간다는 승풍파랑의 각오로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봉화 발전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600여 공직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봉화 군정이 더욱 힘차게 도약하고 희망찬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헬로 이슈토크. 이 시간에는 봉화군의 2020년 군정 방향 전반을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엄태항 봉화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